네, 이 시간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영민 PD와 함께합니다. 김 PD.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첫 기사는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은 예. 홍준표 지사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어제 트위터에다가 한마디 남겼습니다. 작년도 지사 경선 때 그렇게 집요하게 방해하더니 일부 친박들의 주도권 다툼이 도를 넘고 있어서 걱정스럽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가 증인 출석 거부를 이유로 해서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서 한마디 한 것입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내가 친박근혜였다면은 나를 이렇게 핍박하겠는가라고 말이죠. 자, 동행 명령장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국회가 사람을 보내서 홍준표 지사를 데려오는 겁니다. 예. 물론 뭐 끝까지 거부를 하면은 뭐 동행 명령장이 있으나 마나 하겠지만요. 하여튼 검찰에 고발하죠. 굉장히 굴욕적이죠. 예. 예. 사람을 찾으러 왔다. 뭐 거의 행방불명자 대접하는 것이고요. 자, 홍준표 지사의 지금 대립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당과 정부와의 어떤 각을 세우는 양상이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의 위원장은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입니다. 정우택 의원은 또 친박으로 분류되는 인물이지요. 예. 하여간 자기를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는가라는 그런 불만의 표시를 우회적으로 하고 있는데, 글쎄요, 친박이라는 표현까지 쓴 걸로 봐서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앙금이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조선일보 사면을 보니까 말이죠. 예. 오늘은 동아조선 기사로 시작하는군요. 네. 안철수 의원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도지사 출마를 타진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재보선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인재 영입 경쟁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른바 안철수 신당을 언제 가시화할 것인가를 두고 이제 그 시점에 대한 전망이 달랐습니다.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이다. 라는 시각도 많았고요. 지방선거부터일 것이다. 아니다. 올 재보선부터일 것이다. 예. 뭐 시각이 분분했는데 분분했죠. 일단은 내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과 정면으로 한번 붙어보겠다. 이런 의지가 우회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김상곤 교육감의 입장은 경기도지사 선거에 대해 말할 입장이 아니다 라면서 완곡한 거절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뭐 최근에 그 김상곤 교육감을 따로 만났느냐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예. 눈독 들이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 쪽에서 말이죠. 자, 10월 재보선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전주 완산을해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 측에서 사람을 안 내보낼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누구를 지금 검토하고 있느냐. 강준만 전 북대 교수, 예. 장세환 전 의원 또는 고위 법조인 출신 인사를 영입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강 교수는 작년 대선 때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지지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었죠. 그랬죠.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민주당의 김영환 인재영입위원장은 자, 그동안 수십여 명의 각계 인사를 만나서 재보선과 지방선거 출마 후보군 10명을 찾았는데 뭐 안 의원과의 경쟁이 심화되니까 문재인 의원까지 나선 형국이라고 하는데 예. 전주 완산을에서 재선거가 치러질 경우 정동영 상임고문이 나설 가능성이 있고 수원을 재선이 있을 경우 손학규 상임고문의 차출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영 고문 측에서는 당이 필요하다면은 나설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사실 이제 2009년인가요, 10년인가요? 그때 이제 정동영 고문이 예. 전주 덕진에 자신의 이제 본거지에서 출마를 할 계획을 밝히니까 당에서는 한사코 만류하더니 결국에는 딴 사람을 공천을 주니까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와 당선됐지 않았습니까? 좀 보기가 안 좋았죠. 예, 복당 과정도 상당히 좀 굉장히 하여튼 잡음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좀 나와달라 당해서 그것도 전주에 이런 요청을 받고 있는 양상이어서 정동영 고문으로서는 뭐 상당히
표정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손학규 고문 측은 재보선에 출마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또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예. 경기도 평택을에서는 19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했던 정장선 전 의원을 출마시키려는 움직임이 강한데 정장선 전 의원은 당에서 출마 압박을 받고 있지만 고민스럽다. 또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얘기 끝에 제가 하나 좀 덧붙이면요. 안철수 의원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경기도 도지사 출마를 타진, 네.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타진했다고 하는데 네. 안철수, 김상곤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보니까 지난 선거 때 얘기가 떠오르는데요. 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지난 대선 때 대선 출마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안철수 씨가 나오면서 대선 출마를 접었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다면은 지금 반대 현상이 돼가지고 안철수가 김상곤한테 도지사 출마를 타진하는 참 이걸 보면서 저는 뭐 비난하거나 그런 뜻으로 이 얘기를 꺼낸 건 아니고요. 네. 운명이라는 것은 예. 참 서로가 도움을 주다가 받다가 네. 또는 뭐 공세를 펴다가 수세가 되다가 자관 그런 한 면을 보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한마디 덧붙인 것입니다. 네, 뭐 저도 이제 김상곤 교육감에 대해서 한마디 하자면은 예. 사실 경기도 교육감이어서 그렇지 이분이 만약에 서울 교육감이었다면은 지금쯤은 대권 주자로까지 굉장히 그 명망이 혁신학교랑도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렇죠. 무상급식이 또 예. 김상곤 표거든요. 예. 사실 이런 그 김상곤 교육감이 처음에 무상급식 얘기할 때 민주당에서조차도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현시켰잖아요. 그래서 김상곤 교육감 뭐 그야말로 지사는 한나라당인데 새누리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 결국 무상급식을 성사시켰고 이 무상급식이 2010년 6.2 지방선거의 그 야당의 최대 모토 아니었습니까? 예. 결국 승리에 큰 그렇죠. 견인차 역할을 했었고요. 이 정치력을 보면은 김상곤 교육감의 이 잠재성은 정말 대단하다. 저는 이렇게 작년에 평가합니다. 제가 김 교육감을 한번 심층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깊이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것은 뭐 저로서는 한 번이었는데요. 예. 그때 이제 단순히 교육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선 해였기 때문에 예. 대선 관련된 뭐 전국 전망 이런 것을 두루두루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아주 식견도 좋으시고 네. 또 참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부드럽고 인품도 좋고요. 네. 그래서 저 정도 식견과 학식과 또 인품 또 경기도에서 진짜 또 교육감이지만은 도지사 못지않은 예. 또는 뭐 도지사를 능가하는 예. 그런 인기가 있다는 것도 듣고 있어서 방금 김 PD 얘기처럼 예. 이분이 교육행정만 할 것이 아니라 예. 적절한 연배가 조금 있죠. 아마 60대 중반인가 후반인 그럴 겁니다. 아마 지금. 네. 그렇다면 진짜 나라를 위해서 좋은 뜻입니다. 예. 뭐 온갖 잡스러운 정치인들이 다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예. 이런 분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예.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지금 경기도권에서 마땅한 야권 없죠? 그 도지사 후보가 김문수 빼고 누구 있나요? 뭐. 야권에서는 없습니다. 현재. 참 야권에서. 예. 그래서 야권에서. 뭐 하여간 누구를 차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많았는데 김상곤 교육감이 도지사로 만약에 그 출마의 뜻을 밝힌다면은 민주당도 사실은 좀 정말 양탄자를 깔아서라도 모셔야 될. 작년에 이 김상곤 교육감이 대선 출마를 아주 막판 단계까지 검토를 했고. 예. 그래서 저하고는 대선 출마 선언을 좀 단독 인터뷰를 하는 것까지를 네. 그 측근들하고 주변 스태프들하고 얘기하고 왔는데 안철수 의원 그때 나오는 바람에 이럴 때 쓰는 말이죠. 네. 물거품이 되었다. 행정 경험이 있는 그런 분이 아쉬운 사실은 점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게 혹은 뭐 도지사가 되는 것이 훨씬 도민이나 국민들에게는 안정감이 있죠. 그런 분들은 행정가죠. 예. 정치인이 아니라 이분이야말로 정치인이 아니라 지금은 교육행정 쪽을 집중 맡고 계시지만은 행정가가 아닌가. 예, 그렇죠? 친김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난 사실을 얘기하고 있을 그렇습니다. 뿐입니다. 김상곤 교육감에 네, 김상곤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김문수가라도 전 아주 이런 바람직한 면모나 박수 칠 일이 있으면 기꺼이 칩니다. 박근혜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언제 한번 김상곤 교육감을 모셔야겠네요, 저희가. 한번 모십시다, 그러면. 제가 연락 한번 드려볼게요. 예. 자, 오늘 원세훈의 운명의 날입니다. 운명의 날. 예, 세계일보가 이런 제목을 뽑았는데 12면에 있습니다. 오늘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인데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아침 10시 반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주진우 기자도 아마 여기서 그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호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은 아마 319호였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 자, 이번 심리는 최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영장을 발부했던 김우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심리는 원세훈 전 원장이 받은 금품의 대가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대가성이 있다, 그럼 구속이고 대가성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말하자면 이제 구속되지 않겠죠. 일단 불구속이 될 것이고 그렇겠죠, 일단. 네. 근데 재임 중에 금품을 받았다는 점. 이게 좀 다르죠. 네. 그래서 검찰은 이 점을 들어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원세훈 전 원장 측은 선물을 받은 적은 있지만 대가성은 없다, 이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할 것으로. 그게 말이 되나요, 그게? 혐의를 강력히 부인할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 말입니다. 선물을 그러면 아니, 지나가는 나한테는 왜 안 주지? 글쎄 말이에요. 나한테도 좀 주지 그러면. 이 사람이 국정원장이라는 실력자라는 걸 뻔히 알고 선물을 건넸을 그렇죠. 텐데 대가성이 없다는 말 자체가 이거 어폐가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형용 모순입니다. 네. 밤늦게 영장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아니, 갑자기 국정원 사건 원세훈은 어디 가고 네. 지금 비리 원세훈만 지금 난무합니까? 네. 이거 완전 지금 이게 국면이 이런 기사는 뭐 스트레이트 단발로 필요한 기사이긴 하지만은 예. 요즘 기획기사에서 국정원 사건과 원세훈이 잘 연결이 안 돼요. 예. 지금 어디 돈 받아는 가고 이런 짜자구리한 이런 걸로 원세훈을 묶어서 예. 완전 잡범으로 이제 원세훈을 몰아가고 있는데 네. 물타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는 그 정봉주 전 의원이 예. 저희 국민TV 라디오에 와서 저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눌 때 이 얘기하더라고요. 원세훈을 너무 주목하지 말라. 아, 그건 또 뭔 얘기야? 원세훈은 전 정권의 국정원장이다. 중요한 것은 김용판에게 전화를 걸어서 12월 16일 밤에 기자회견을 하게끔 만든 그 배후가 누군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현 정권이란 얘기죠.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우리 정봉주 전 의원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닌데 추론컨대 그런 얘기죠. 선거 국면에서 그런 기자회견이 필요했던,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필요했던 그런 세력이 누구겠습니까? 원세훈이겠어요? 이명박이겠어요? 김영판 씨가 서울경찰청장이니까 경찰 제2인자입니다. 예. 치안 정감인데 예. 뭔가 큰 별 3개, 예. 경찰의 별 3개, 경찰 2인자한테 전화해서 네. 그 부담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예. 그가 죽은 권력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뜨는 권력이, 지는 권력이 아니죠. 네. 뜨는 권력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원세훈의 비리, 당연히 발본 세관을 해야 될 것이고, 마땅히 또 국정원,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그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규명돼야겠지만, 이 국정원의 부정선거를 원세훈 단독 범행으로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는 나쁜 사람 원세훈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비리 혐의를 들춰내고 부각시키는 거, 우리가 좀 바른 안목, 깨어있는 안목으로 이걸 직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이, 보도된 것만이 사건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 다음 경향 종편 기사가 하나 있군요. 네, 경향신문 단독 보도는 아니고, 예, 다른 언론도 다른 나와 데도 있습니다만은 조중동에는 없는 기사입니다. 그래요. 예. 종편들, 참. 작년에 프로그램 절반이 재탕이었다는 겁니다. 재방송이었다는 거죠. 예. 콘텐츠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도 있었는데 얼마만큼 투자하겠느냐. 약속한 액수의 47%만 투자했다는 겁니다. 아니, 종편들 우리만 또 못하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18시간 생방하고 예. 밤에 3시간인가가 우리는 재방하죠? 6시간 재방송입니다. 밤새도록 12시에서 06시까지 6시간 전체를 재방하든가?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참, 출입, 그 18시간 중에 출입가자 하다 보니까 참 그렇지. 네,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그냥 더블로 그대로 했는데, 맞아요. 예. 착각했군요. 근데 뭐 어느 라디오 방송도 대체로 보면은 21시간 방송하는 것이 보편적이거든요. 예. 저희가 18시간 방송한다. 뭐 상당한 본방 비율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김 PD 밑에 같이 일하는 후배가 몇 명이죠? 총 4명입니다. 그럼 자기 포함해서 몇 명이죠? 5명이 이렇게 5명이 하루 18시간 예. 생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네.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이 문제는 재방송 비율인데 재방송 비율이 제일 예. 많은 데가 보니까 JTBC군요. 중앙일보 종편 58.99%고. 뭐 일이 많아? 왜냐하면요, JTBC는 좀 이해가 됩니다. 왜요? JTBC를 뭐 자기들- 비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자기들 프로가 많다고? JTBC는 드라마를 만듭니다. 예, 그렇다고 하대.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도 JTBC의 투자액을 보게 되면은 종편 4사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1,129억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것은 뭐 하여튼 종편 허가를 받으면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이제 노력하고 있다 이런 흔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재방 비율이 높은 것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드라마 한 편 안 만들고 있는 다른 종편들 이거는 사기입니다. 싸구려로 먹는 것만 연예인 그렇습니다. 몇 불러서 한 2시간씩 농아리로 때우는 거 그런 식으로. 연예인도 안 부릅니다. 네, 그러면 그 이봉규 같은 사람 불러다 놓고 이원규는 뭐 한 사람인데? 그죠. 난잘 몰랐어. 시사평론가인데 뭐 김재현 의원의 미니스커트가 어떻고 각선미가 어떻고 이런 말을 해가지고 수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려다니는 요즘 그런 채널이 있습니다. 그 정치평론가라고 해서 예. 나는 모르는 사람들이 어찌 그리 많아요. 이 제가 정치평론, 시사평론을 해서 아는데 3,000원짜리 명함 파면은 시사평론가입니다. 무슨 면허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시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업계에서 얼마만큼 많이 활동을 했느냐 뭐 이런 건데 글쎄요. 좀 위험하다고 보는 게 저도 시사평론을 한 입장이지만 이 기자와는 달리 기자는 철저한 어떤 그런 시스템 있죠. 통제 속에서 예. 이제 관리되고 통제가 있는 훈련되고. 그렇습니다. 예. 반면 시사평론가는 자기가 나와서 이제 팩트를 주로 전달하겠죠. 하지만 그 드문드문 이렇게 자기의 어떤 코멘트를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거 해야지. 그거만 예. 하면 그냥 그거는 뭐 그냥 리포팅이지 그렇죠. 뭐. 말 그대로 평론가기 때문에 평론을 할 평이 수밖에 없는 있어야지. 건데 그 평이 현격하게 수준 미달인 경우도 있는 것이고 주로 이 보수 성향의 종편들이 이들을 끌어안쳐다 놓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이 평론가들을 통해서 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빨 대행해 주는 거네. 이빨 그래서 가게를. 종북 부부 베스트 5 뭐 이런 식의 방송을 만드는 겁니다. 채널 A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방송다운 방송은 없어 보이는데 거의 재방 비율이 무려 56.1%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저 먹는구만. 예, 그렇습니다. 응? 그래서 하여간 이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서상으로는 재방송을 23.6%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56.1%의 재방을 하는 두 배도 넘는구만. 채널입니다. 두 배도.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드라마도 안 만들고 연예인도 잘 안 부르고 그럼 무슨 방송을 하느냐? 그 이제 바로 정치평론가네. 그렇죠. 그 이봉규 씨 같은 분들을 모셔다 놓고 노가리 까는 이런 그 수준 낮은 시사 토크를 하는 건데 참. 보도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보면 JTBC가 가장 적어요. 20.2%. 자, 그런데 채널 A는 34.1%, TV조선은 35.9%입니다. 자, TV조선과 채널 A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보도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보게 되면 보도 채널을 차라리 하든가. 그렇게. 예. 그냥 우리한테 주지 정편을. 글쎄 우리가 말이에요. 잘해 볼 텐데. 그런데 이제 TV조선이나 채널 A는 이렇게 늘어난 보도 프로그램 편성에다가 바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독하는 이런 망발 그리고 무슨 특정 여성 의원의 미니스커트가 어떻고 각선미가 어떻고 몸매가 어떻고 하는 이런 식의 그 방송을 했던 것이죠. 중국인 여학생 뭐 예. 우리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또리나 소리나 했단 이런 말이야. 헛소리 나고 말이죠. 전 뭐 이게 정신 나간 것들. 제정신이면은 방송에서 예. 규모가 크고 작고 예.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경력이 일천한 그런 아나운서들이 그런 얘기한 거 제가 아닌가. 정신 나갔다고 얘기해도 예. 절대 과하지 않습니다. 욕 안 하던 밖에 다행인 줄 알아. 예,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그런 망발을 입에 담은 사람이
그 연차가 적은 아나운서 또는 기자가 아니었는가. 아, 이름이 뭔데 도대체 군불구라고 그 이름을 얘기해봐. 윤모식이 부장인데요. 부장이에요. 이름이 부장. 모식이야? 아니 그렇진 않은데. 그러면은 뭐, 이름 부르는 게 뭐리 부담스러워. 아니 이름을 외우지 못하니까 제가. 그럼 넘어가. 그럼 나는 일부러 안 부르는 줄 알고. 예, 윤모 부장이라고 하는데. 이름 부르라고 있는 아니 거지. 부장이란 사람이 그렇게 생각 없는 발언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종편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정치 논리에 의해서 마구 승인됐다 보니 그런 것이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컨텐츠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공언했던 종편들이 실제로는 값싼 정치평론가들을 모아놓고 보도 프로그램을 모방하는 식의 방송만 하면서 컨텐츠 산업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죠. 앞으로도 종편 경영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은 낮은데 결국 정치 논리에 휘말려서 여러 개의 종편을 마구 승인한 결과가 이렇다라고 그러네. 이야기를 했고요.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바로 동아일보 기자 출신의 김충식 부위원장입니다. 양문석 위원은 종편 출범 당시에 일자리 12,000개를 창출하고 글로벌 미디어 그룹을 육성하고 콘텐츠 시장의 세계 경쟁력 증진, 하여튼 온갖 끌어다 붙일 수 있는 모든 미사 요구는 갖다 붙여서 이 목표를 삼았는데 오히려 이 가운데 한 가지도 지켜진 것이 없다. 오히려 종편이 심각한 규제 대상으로 전락하는 아주 참담한 지경이 됐다는 이제 지적이 나왔는데요. 종편이 방송문화 창달이나 흔히 하는 말로 네. 방송문화 창달이나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이나 정보를 제공했다기보다는 이것저것에서 말썽꾸러기야. 예. 이건 바로 내비도 그냥 내년 제어가 때 다들 문 닫아라 그래요 그냥. 글쎄 말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냥 뭐 우리는 하나 주면 우리가 정말 방송문화 창달과 공정한 방송. 예. 그거 한번 잘하면 해볼 테니까. 아니, 뭐, 근데 구걸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저는 사실 그런 꿈을 가질 필요도 있겠지만은 예. 기본적으로 규제와 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 미디어가 훨씬 더 국민들에게 물론. 예. 나는 그러니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편을 달라고 액을 복걸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 이렇게 어렵게 국민적인 논란 속에 허가해줬는데 이른바 밥값을 못한다면은 예. 그건 거다 가지고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해서 좋은 방송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자 이 말이지. 예. 우리가 뭐 그거 짜고 방통위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뭐 눈물 찔찔 흘리면서 액을 복걸하자는 얘기는 아니야. 주지도 않죠. 주지도 않지만 예. 그런 뜻은 아니니까. 예. 어쨌든 지금 방통위 똑바로 하세요. 예. 제대로 해가지고 심사 제대로 하고. 아무튼 그래서 내년 제어가 때 네.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좀 지켜볼 텐데 예. 똑바로 안 되면 방통위 박살 낼 겁니다 진짜로.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예. 자, 저희가 좀 시간이 없어서 아주 주요 기사들 그렇지. 제목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한 4분밖에 안 남았어. 예. 경향신문 일면을 보니까 금융공기업 11곳에 부채가 150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정책금융공사와 수출입은행만 100조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100조입니다. 100억이 아닙니다. 100억이 아닙니다. 100조입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300조대죠. 예, 한 350억인가 40억인가. 우리나라 예산의 3분의 1을 이 사람들이 빚으로 끌어안 거 있구만.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들 기관이 발행한 채권은 사실상 정부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중소기업 등에 내준 대출 자산이 부실화하거나 예. 금융위기로 자금 경색이 올 경우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 자, 다음. 예, 경향신문 일면 머리 기사였고요. 그리고 국민일보 일면 기사인데 금융감독원이 비리 기업에 대한 제보를 수차례에 걸쳐서 묵살했다는 그런 보도입니다. 자식들 뭐하는 놈들이야. 저거 할 일을 제보해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쫓아가서 조사해야지. 네. 불공정 거래 3차례 신고가 있었는데요. 남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개인 투자자. 예. 3차례 신고했는데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하면서 일축당했다는 겁니다. 해당 기업은 1년 뒤에 결국 퇴출이 됐는데 3,591명이 수백억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금감원이 그때 제보를 받았을 때 그때 나섰다면은 이 손실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제보 내용이 사실이었습니다. 예.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모 씨에 대한 포상금 지급도 거부하고 말이죠. 좀 방법이 없나요? 이 금융감독원 이 경제민주화의 찬물을 끼얹고 개미 투자자를 올리고 있는 형국이 되고 경제 검찰이라고 하죠. 글쎄 말입니다. 세계일보 14면을 보면은 예.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청계천
청계도사. 7년 동안의 보수 관리비. 청계천 딱 지으면은 그때부터 뭐 돈 안 들이고 잘 돌아갈 것 같았죠. 7년 동안의 보수 관리비가 560억이었습니다. 560억. 작년에 78억 3천만 원인데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야, 청계천에 물 저거 보니까 예. 저게 그냥 어디 저 산에서 내려오는 자연 계곡물이 아니라 예. 저걸 물을 끌어올려서 지하철 품어가지고, 지하수 이런 거 한다니까. 예. 우리가 보고 있는 청계천 물이 지금 돈이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글쎄 말입니다. 물이 굴러가는 게 아니라 예. 돈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예견된 낭비라는 평가입니다. 예. 폭우 때는 범람하고 시민 안전 그래서 위협하고. 자, 예산 낭비와 관련한 그런 기사가 또 있습니다. 조선일보 13면에 있는 기사인데 오늘 뭐 도하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예. 850억 월미도 은하레일 인천에 있습니다. 예. 은하레일이 운행 한번 못하고 용도 폐기됐습니다. 에이. 다 만들어 놨어요. 다 근데. 만들어 놨는데 응. 또 이게 부실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시험 운행 중에 안내륜이 파손됐고요. 집전 장치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등. 야, 이거 아이고야.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서. 모노레일 저 하다 떨어져서 네. 차가 떨어져서 한 10명 죽고 한 30명 다쳐봐. 네. 또 이거 뭐 온 나라가 뒤집어질 거 아니야. 예. 그리고 여기에 사고가 확실하다면은 그렇습니다. 중단하는 게 낫지만은 쓴 돈이 너무 아깝네. 850억을 썼는데요. 850억. 그래도 전문가들은 철거하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야. 이야기를 했고요. 추가 혈세 지출이 불가피하다. 또 게다가 빚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거 없애는 게 차라리 손절매 차원에서 낫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렇다면 책임을 누구에게 누가? 물어야 할까? 네. 2008년에 착공했고 2010년에 준공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안상수 인천시장의 책임이죠. 안상수 시장은 새누리당 소속이고 작년에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었습니다. 인천을 아주 그냥 걸레로 만들었다라는 비판이 인천 시민들로부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빚을 만들어 놓았기 야, 때문이죠. 이거 너무 많다. 그래놓고 이 안상수 씨가 작년에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나오면서 빚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야 이거 진짜 나는 안상수가 또 다른 보험상수 안상수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천에 안상수가 따로 또 있어요. 제 얘기도. 예. 자, 얼른 마무리합시다. 자, 울릉도에 공항을 만들 모양입니다. 제목만. 예, 바다를 메워서 길이 1.1km의 활주로를 건설하겠다는 건데 천연기념물 서식지 파괴가 우려된다는 한겨레 신면 보도입니다. 국비 5천억이 들어갈 것 같은데 적자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나 또 울릉도 주민들의 어떤 고통이나 또 육지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추진한 당사자는 바로 이상득 전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하네. 예, 그렇습니다. 자, 울릉도까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조간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용민 PD와 함께했습니다.